날이, 큰일 났습니다. 한밤중 마을 이장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김대감 저택 사랑채에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오? 한밤중에 과부댁에서 남자 목소리가 포도청 나리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는 분명 초상을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인데 벌써 남정네를 들였단 말이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와 그녀의 죽은 남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1년 전 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부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놀랍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정조 16년 봄, 한양 북촌의 김진사라는 몰락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3대가 과거에 급제한 명문가였지만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지요. 어머님, 이번 달 쌀값도 못 갚았습니다. 30살이 된 외아들 김성준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준아, 일을 어쩐다. 어머니 유씨 부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김성준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집안은 점점 가난해졌고 이제는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성준아, 너도 이제 30인데 장가는 언제 가려느냐? 어머님, 우리 형편에 누가 딸을 주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김성준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집도령 공부는 잘하는데 운이 없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러던 어느 봄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강 부자댁 딸이 혼처를 찾는다던데. 강 부자? 그 돈이 산더미 같다는? 그런데 조건이 있대. 무슨 조건? 양반 집안이어야 하고 학문이 깊어야 한단다. 김성준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성준아,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한데 그래도 양반 가문이고 제가 학문은 있지 않습니까? 김성준은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강 부자댁 따님 혼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중매쟁이는 김성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집안은 양반이 맞고 학문도 깊다고 소문났지. 하지만 너무 가난하지 않소? 학문과 인품을 보신다면서요. 중매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 알았소. 한번 알아보겠소.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강 부자께서 김도령을 만나보고 싶어 하신답니다. 김성준은 급히 강 부자댁을 찾아갔습니다. 강 부자는 7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부였지요. 김도령이라 했나? 강 어르신, 들으니 학문이 깊다던데 시 한 수 지어보시게. 김성준은 즉석에서 훌륭한 시를 지었습니다. 강 부자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만. 좋아, 우리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무엇입니까? 우리 딸은 좀 특별하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 어떻게 특별하신데요? 강 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보게. 직접 보고 결정하게. 다음날 김성준은 강 부자의 딸 춘섬을 만났습니다. 춘섬은 25살이었는데 얼굴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했지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총명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김도련님이시군요. 춘섬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보통 처자들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이 여자는 달랐지요. 강 아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그리고 계산도 할 줄 알지요.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왔습니다. 김성준은 놀랐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자가 글을 읽고 장사를 한다니, 그게 문제가 되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싫어합니다. 여자가 나서는 걸 말이죠. 김성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춘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편감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제 돈 때문에 저를 선택하는 사람은 싫어요. 도련님은 어떠세요? 저희 집 재산 때문에 저를 선택하시는 건가요? 김성준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안이 가난해서 혼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하시네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아가씨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춘섬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1년 동안 같이 살아봐요. 그리고 서로 맞으면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아니면 헤어지는 거예요. 김성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물론 혼례는 치릅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서로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아가씨의 명예보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저는 불행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김성준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가난뱅이가 부잣집 딸을 얻었네. 돈 때문에 결혼했겠지 뭐. 하지만 김성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어간 두 사람, 춘섬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1년입니다. 서로를 알아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계속 아버지 일을 도울 겁니다.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섬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강 부자의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왔지요. 오늘은 어땠어요? 김성준이 물었습니다. 비단 장사가 잘 됐어요. 이익이은 300냥이나. 춘섬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성준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춘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춘섬의 장사 이야기는 재미있었습니다. 머리도 비상했지요. 대단하십니다. 고마워요. 도련님은 오늘 뭐 하셨어요?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세요? 김성준이 책 이야기를 하자 춘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책 저도 읽었어요. 정말이세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춘섬이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오늘 일찍 끝났어요. 그래요? 그럼 같이 산책이나 할까요? 두 사람은 함께 북촌거리를 걸었습니다. 도련님, 저기 저 집 보이세요? 네, 저 집 주인이 제 장사 경쟁자예요. 하지만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도와줄까 고민 중이에요. 김성준은 놀랐습니다. 경쟁자를 도와주시려고요. 경쟁은 경쟁이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김성준은 춘섬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2달째 김성준의 어머니가 병이 났습니다. 어머님, 춘섬은 즉시 최고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새 간호했지요. 며느리야. 고맙구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성준은 춘섬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3달째 춘섬의 가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련님, 거래처가 사기를 쳤어요. 은 1000냥이 날아갔어요. 춘섬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성준은 춘섬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성준은 사기꾼을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양반의 위엄과 학식으로 말이지요. 결국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도련님, 고마워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넉 달째 김성준이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춘섬은 기뻐서 김성준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격려해줘서 두 사람은 행복해했습니다. 5달째 춘섬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도련님,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김성준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6달째 강 부자가 김성준을 불렀습니다. 사위, 내가 늙었네. 이제 가게를 물려줄 때가 된 것 같아 저한테요. 아니, 춘섬이에게. 하지만 자네가 도와줘야 해, 물론입니다. 자네는 춘섬이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만. 고맙네. 7달째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춘섬과 김성준은 함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쌀을 나눠주세요. 예, 마님. 마을 사람들은 감사해했습니다. 8달째 김성준이 관직에 올랐습니다. 홍문관 수찬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춘섬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도련님은 훌륭한 관리가 되실 거예요. 9달째 춘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으앙.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김성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달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2달 남았어요. 뭐가요? 우리 약속이요. 1년 뒤에 헤어질지 말지. 김성준은 춘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절대 안 헤어지겠습니다. 저도요. 11달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정에서 춘섬의 가게를 시기하는 대신이 모함을 한 것입니다. 강 부자가 뇌물을 바쳤다. 사실이 아닙니다. 김성준은 필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제 장인은 정직한 상인입니다. 결국 누명을 벗겼습니다. 12달째. 드디어 1년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약했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성준은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춘섬은 한양 최고의 상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백성을 도왔고 나라를 위해 일했지요. 그런데 이야기 처음에 나왔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춘섬이 과부가 되고 사흘 만에 남자를 들였다는 소문 말입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20년 뒤 김성준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섬은 슬퍼했지만 눈물을 금방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도 안 흘리네. 냉정한 여자야. 하지만 춘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 말입니다. 부인, 내가 죽거든. 장서방을 불러주시오. 장서방이요. 우리 집 머슴이었던 그 사람. 사실은 내 이복동생이요. 네? 아버지가 종에게서 낳은 자식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소. 나만 알고 있었소. 그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소. 제발 살려주시오. 우리 재산으로. 그래서 춘섬은 남편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서방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최고의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부가 남자를 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시동생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춘섬 마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춘섬은 평생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살았습니다. 장서방은 건강을 회복하고 춘섬의 가게를 도왔지요. 그리고 춘섬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라. 진심을 보거라. 어머님, 춘섬의 아들도 훌륭하게 자라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춘섬과 김성준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진심이 더해지면서 진정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졌지요. 세상은 춘섬을 비난했지만 춘섬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보다 자신의 양심이 더 중요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춘섬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